번째 스페셜 게스트입니다. 대학생인데요. 바로 사연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정착 5년차 박하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나름 잘 나오는 편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또 학교 생활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민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해봤을 것 같은 것인데요.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문제입니다. 네, 저는 한국 정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요. 대학생이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북에 보내는 돈인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졌는데요. 일단 환율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졌고 보낼 때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작년도부터는 그 수수료가 보내는 돈에서 40%를 제외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웬만큼 큰 금액이 아니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조금밖에 안 되는 금액이 전달되기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생활을 할 때는 장학금으로 보통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모으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지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안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. 이제 또래 친구들처럼 예쁜 옷이나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도 갖고 싶고 또 여행지도 좀 다니고 싶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제 저의 그런 사치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돈을 안 보낸다면 또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럼에도 또 보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쉽지 않은 박수 크게. 네. 근데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하영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해요. 근데 아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환율 얘기도 나오고 뭐 송금 수수료 막 40% 내게 나오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 환율이고 은행 수수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가 바로 또 여기 닌자예요. 그래서 닌자한테 이게 환율은 뭐고 40% 수수료는 뭔지 좀 닌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어머님은 좀 많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잘 설명드리면 북한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합법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.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가는 무역상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돈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중국으로 돈을 보내줍니다. 계좌이체로. 그럼 그 사람은 현찰을 인출해서 중국 돈을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 돈을 전달해 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일명 송금 브로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북한은 우리처럼 이사를 자주 가지 않거든요. 한 번 살면 죽을 때까지 살거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소지를 찾아서 사람을 찾으면 대부분 또 계세요. 그래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찾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죠.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어느 지역에서 부모님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든 잠깐 통화를 시켜줍니다. 아주 짧은 시간에. 아, 부모님 맞다 이러면 그때 돈을 좀 보내줘. 그래서 아까 송금 수수료라는 게 100만 원을 보내면 여기저기 다 떼도 지금은 40%에서 심지어는 최근에 50%까지 떼요. 그러니까 학생 신분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100만 원 보내는데 부모님한테는 진짜 6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간다고 하면 이런 감정들이거든요. 공부하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도 한계가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참 저 나이 때는 예쁘게 꾸미고 연애도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나이인데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친구들은 정말 잘 노는데 나는 계속 가족 때문에 뭔가 해야 되고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보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돈을 주는 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그럴 바엔 내가 그냥 그 돈 갖고 친구들과 편하게 지낼까? 그런데 또 잠이 안 오죠. 미안하죠. 보고 싶죠. 얼마나 더 보내고 싶죠. 돈을 또 보냈는데 이게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떼인다.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송금 브로커가 오히려 북한에 돈 전달해주면서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이 때문에 돈을 보내도 불안하고 안 보내도 불안하고 보내자니 힘들고 안 보내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우리 북한인 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고민은 거의 대부분 하고 계세요. 최근에 몇 달 전에 한번 추산을 좀 해보니까 약 8,000명에서 10,000명 정도가 매년 돈을 보낸다고 계산을 하고 1년에 한 번 207만 원 정도 보내는 걸로 나와요. 그게 한 150억 정도 됩니다. 다 합치면. 그게 북한에 있는 분들의 지하세계, 우리가 말하는 장마당, 시장을 돌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. 북한의 시장 경제를 조금 알려주는. 그 보내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유도하기도 하고. 근데 안 보내자니 마음은 무겁고. 이거는 진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인데, 일단 설명을 좀 먼저 드렸고, 네. 우리 피터는 우리 친구한테 조금 네.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. 우선 친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요,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 또 하나의 이산 가족이에요.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 가족은 옛날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 얘기하지만 지금도 우리 남북한은 분단돼 있고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면 그 사람들은 그 순간 다 이산 가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왜 가족, 친척 또는 고향 방문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고향을 명절 때 갈 수 있습니까? 그리고 또 부모님 생신 또는 자기 생일 이럴 때는 유독 가족이 그립잖아요. 우리 왜 바빠서 못 가거나 돌아가셔서 못 뵙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지척인데 여기서 사실 몇 시간 차로만 가면 고향인데 거길 못 가는 거예요. 못 보고.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좀 다만 얼마라도 보내는 걸로 대신한 우리 옛날에 왜 저기 해외로 돈 벌러 가면 이제 가족들한테 그거의 현대판이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. 분단이라는 이유로. 그러니까 우리 탈북한 분들 아까 뭐 간첩 아닐까 이런 얘기 하지만 가족한테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 보내고 있는 간첩은 별로 없어요. 그런 간첩이 없으십니까? 여기 이 친구가 간첩처럼 혹시 보이시나요? 너무 예뻐요. 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이게 별로 큰 위안이 되진 않겠지만, 내가 여기서 잘 지내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북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도, 여기 특히 부모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. 혼자 어딘가 가서 거기서 어렵게 공부하고 돈 버는데 그걸로 또 우리한테 얼마 보낸다고 그러느냐고 정작 자기 생활을 못하고 그거는 잘 지내도 잘 지내는 게 아닌 게 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이나 자기 생활을 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잊는 게 아니라 조금은 살짝 이렇게 옆에 잠깐 놔뒀다가 자기 생활이 좀 잡히면 그때 그 소식과 함께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 아마 충분히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이제 내가 정말로 이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잘 설명해서 내가 당분간은 좀 공부에 매진해야 되니 이런 얼마 안 되는 돈 보내는 것도 조금 참아달라,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게 어떨까. 근데 이 말은 저니까 이렇게 하지만 당사자의 마음은 아닌 거라서 참 네,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우리 닌자예요. 닌자는 심리 상담 전문 자격증도 있어요. 어디 한번 닌자의 상담 내용은 어떤지 저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또 왜 대결 구도로 가? 네. 이거는 심리 상담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르네.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분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냥 선배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상담사보다는 돈을 보내세요. 돈을 보내시는데 기준을 딱 정하세요. 1년에 뭐 150만 원 이상. 그게 환율이든 수수료든 얼마가 접근하든 그 이상을 하지 말고. 왜냐면 분명히 마음이 불편할 거거든요. 안 보내면.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돈 더 많이 가고 부모님한테 전달되는 돈이 워낙 작으니까 더 보내고 싶은데 알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알바를 더 할 수는 없고라는 부분을 버리시고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을 딱 정해서 규칙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.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면서 그게 마음이 편해요. 그게 있습니다. 북한에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받고 있다가 안 받으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신대요.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리 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음에 뭐 어디 병이 있어서 약을 좀 사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편하는 방법은 쭉 보내되 기준을 정해서 딱
어느 정도 선을 상한선 그게 부모님한테 전달된 게 50만 원이 전달되든 150만 원이 전달되든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도 부모님 아실 거고 본인이 보낼 수 있는 상한선을 딱 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저와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사연이 몇 건 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아이 번호는 알 수 없으니 제 번호로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이 와요. 제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연결됐고 그래서 가족이 지금 찾고 있다. 아이 잘 지내느냐 해서 얘 잘 지내고 있고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어렵다.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제 고모 막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좀 뭐 불편하시다 막 이런 이제 사실은 청소년이고 어린아이고 학생한테 뭐 그분들도 삶이 얼마나 어렵고 기댈 데가 없으니 어린아이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내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 아이는 사실 학교 다니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 무슨 돈을 마련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요.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 너희 할머니도 혹은 뭐 너희 아빠도 너가 더 잘 지내는 게 그분들은 마음이 더 편하실 것이다. 북한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네가 학교도 안 다니고 혹은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모두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주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또 이해는 하지만 또 보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또 이렇게 브로커한테 돈을 보냈고 해서 이렇게 한 적이 몇 건 있었어요. 그렇게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아까 하영 씨 말도 되게 좀 마음이 나도 좋은 데 다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한편은 죄송스러워서 좀 이렇게 자제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우선은 하영 씨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또 하영 씨에 집중하고 잘 돼서 나중에 좀 보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. 그건 내가 아까 했던 얘기잖아. 아니 1년에 한 번씩 보내려면 그 날짜 내가 정하는 거예요. 일정을 저는 바꿨나? 네,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아. 그냥 차라리 지금 하영 씨에게 좀 더 집중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봐요. 네. 전 근데 또 든 생각인데 다들 아시는 옛날 이야기 중에 효녀 신청이 얘기 아시죠?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효녀지. 저는 솔직히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효녀 신청이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버지 신봉사가 만약에 자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나는 눈을 떴다. 그럼 그 아버지 남은 삶이 정말 행복하겠냐고요. 저는 그게 갑자기 또 떠올랐어. 아무튼 적절한 비유예요. 우리 하영 씨가 먼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, 맞아요. 일단 우리 하영 씨가 지금까지도 잘했기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한 선택을 하십시오. 격려의 박수 보낼게요. 네. 마음에 몇 개.